예,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코털 도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단기 예측,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채굴자들의 항복 선언이 나타났는데 이거를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알트코인이 대부분 박스권에서 신저가를 발생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이럴 때는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단기적으로, 그리고 알트코인의 반등의 범위는 이 부분도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참고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비트 시황 복귀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틀 전 방송에서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 올렸던 부분을 같이 공유를 드렸죠. 어떻게 흐름이 나올지. 65,860달러일 때 설명을 드렸고, 약한 매물대라는 곳, 그러니까 69.3K, 66.9K 레벨, 저항 레벨 여기, 그리고 71.9K, 73.5K 부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대신에 올라온다면 이렇게 여기 저항을 막고 지지 레벨, 그리고 여기 71.9K, 73.5K를 터치를 한다면 다시 69.3K와 66.9K 레벨 지지 레벨 때까지 밀릴 수 있는 점을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면 현재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보고 가도록 할게요. 69.3K, 66.9K 레벨을 터치 후에 다시 여기 저항 레벨 64.5K, 63.3K까지 밀리는 형태가 나타났고, 71.9K와 73.5K 저항 레벨을 터치 후에 다시 재차 69.3K, 66.9K까지 지지 레벨 때까지 내려오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또 어떻게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다시 재차 반등은 지금 밀림이 있더라도 다시 재차 반등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73.5K야 76K 부근이 온다면 다시 재차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 매물대에 조금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레벨 때까지는 다시 재차 밀릴 수 있다. 그러나 제가 이틀 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일단 비트코인 CME 갭이 80K 부분에 조금 집중되어 있어요. CME 갭이 여기 부분에 나타나져 있는데 그래서 조금 매도 물량이 조금 많이 나올 곳은 여기 레벨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 단기간 지켜주다가 이탈한 곳이 85.4K와 84.4K 구간이 되고, 그리고 여기 구간도 조금 강하게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곳 81.1K와 82.2K 여기 구간, 제가 강한 매물대가 되는 곳은 여기다. 여기까지는 올라오는 흐름은 결국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재차 밀렸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온체인 데이터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온체인 데이터, 이게 비트코인 차트, 이게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 이게 레버리지, 이게 펀딩비, 이게 미결제 약정입니다. 일단 제가 일트 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비트코인이 내려오는데 레버리지는 크게 올라왔고, 그리고 펀딩비는 2022년도 말 부분에 16,500달러일 때 그 이후에 가장 낮은 펀딩비가 연출이 됐어요. 그만큼 시장이 많이 공포 속에 있다. 그러면서 레버리지는 크게 올라왔다라는 것은 펀딩비가 음수로 전한 레버리지가 높게 올라온 점은 숏에 대한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열었던 부분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60K 찍을 때 레버리지는 급등했고요. 차라리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하면서 이 레버리지는 축소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미결제 약정은 단기간 바닥권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밀림이 크게 밀리기보다는 조금 미결제 약정이 단기간 바닥권에 왔을 때는 조금의 반등 부분을 주는 형태는 나타난다. 그 부분 동일하고요. 예, 그리고 추세 반전 신호를 보기 위해서는 SSR, RSI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어요. 이때까지는 가매도 영역을 터치를 했을 때는 크게 추세 반전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이때도 80K를 찍었을 때 98K까지 올라왔을 때도 가매도 영역을 찍었고, 현재도 가매도 영역을 찍었습니다. 물론 가매도 영역을 찍었다라고 해서 바로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면서 한 번 더 이런 형태의 저점을 내리는 형태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 반전 신호가 뜬 부분은 맞아요. 이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대신에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면서 저점을 살짝 이탈 후에 올라가는 경우나 그런 부분이다. 그러나 단기 조정은 조금 더 남아있을 수는 있겠지만 차라리
추세 반전 신호는 뜬 상황은 맞다. 그렇게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채굴자들의 항복선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바가 뭔지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 해시레이트라는 채굴 난이도를 올려서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해시레이트가 난이도가 크게 조정받을 때 비트코인은 저점의 바닥의 시도였다. 강력한 바닥 신호였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었고요. 해시레이트가 떨어진다는 것은 채굴 단가가 조금 마이너스를 보게 되면서 지금 채굴 원가가 95,000달러 그리고 최신 장비 그리고 에너지 자립형 기업도 75,000달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채굴 원가보다 많이 다운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컴퓨터를 끄고 아예 채굴을 하지 않는 그러면서 채굴 난이도가 떨어지고 있는 현재 상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채굴자 포지션 MPI 지표를 또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 공유를 했고요. 16년도 이후 최저치를 기록 60K 부분까지 내려올 때 항복 구간에 온 것은 맞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채굴자 물량이 단기간 거래소에 조금 유입은 됐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매수세가 붙을 때 조금씩은 시장에 조금 던질 수 있는 그러면서 양밀림 후에 이렇게 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오르더라도 한번 밀리는 과정은 있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시레이트가 떨어지고 그리고 채굴업자들의 항복 구간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됐는지 어떤 순으로 조금 흘러갔는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역사적 바닥 신호 그러니까 채굴 평균 단가가 아래로 진입하게 되면 채굴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그럼 채굴업자들의 항복 구간이 나타나고요. 축적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포 진입으로 들어가고 바닥, 그 후 강세 이런 흐름으로 나타나는데 채굴을 많이 하지 않으니 단기간 공급 충격이 있다. 그러니까 채굴을 많이 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시장에 유입되는 비트코인이 적어지겠죠. 그만큼 공급 충격이 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항복 구간은 바닥 근처에 왔다라고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비트코인은 지속 우상향에 대한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부분은 공급 조절에 있어요. 비트코인은 특히나 반감기를 통해서 채굴 보상을 반으로 줄이죠. 그러면서 반감기 공급을 조절하고 해시레이트로 해서 채굴업자들이 많아지면은 해시레이트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고 채굴업자들이 조금 채굴을 많이 하지 않으면 채굴 난이도를 낮춰서 이전보다 채굴이 더 쉬워지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가격이 지속 우상향되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조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즉 어떻게 조금 해석하시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채굴자 항복은 비트코인의 우상향의 설계가 작동되는 시기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예, 일단 알트코인들 하나하나씩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캐시고요. 비트코인 캐시도 비트코인 이번 조정에 조금 빠지긴 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봐왔던 비트코인 캐시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비트코인이 조정이 있을 때는 조금 소폭만 조금 하락을 했다가 비트코인이 조금만 회복만 보여도 조금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이 비트코인 캐시에 나타나죠. 그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튀어나온 거래량이 매우 긍정적이다. 그래서 30만 원일 때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 공유를 드렸었고 저 또한 비트코인이 조정이 있을 때 이렇게 하락폭은 적고 그리고 빠른 회복세가 있을 때 여기 부분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저 또한 비트코인 캐시는 들고 있고 조금 빠른 회복은 보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안 내려왔다라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냐? 크게 내려온다면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매물 소화 영역을 거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매물대에 온다면 저항 매물대에 온다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밀리는 현상은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 소화를 한 후 이렇게 단기별로 올라가게 되는데 비트코인 캐시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위에 매물대 하러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틀 전 방송에서 바나나 존 그러니까 알트 물량이 어떻게 조금 흐름이 나타나는지 바닥 다지기는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었죠.
이렇게 크게 하락했을 때는 1년에서 2년간 바닥 다지기 흐름을 거치고요. 이렇게 소폭 상승했다가 다시 저가를 이탈하면서 다시 이렇게 그리고 또 이러면서 저가를 이탈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는 바닥 다지기 형태가 보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내려가는 웃는 표시로 제가 해놨는데 이걸 뭐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형태로 흘러간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여기 구간 이후부터는 회복 과정에 들어가고 그때부터는 바나나 존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닥 다지기 막판부에 웃음 여기 아래 꼬리까지 왔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제부터는 회복하는 흐름으로 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기간을 거치고 난 후에 바나나 존의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 부분을 제가 높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일단 암호화폐는 자산군 중에 제일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유동성이 M2 글로벌 통화량이 이제 후반기에 진입이 돼요. 첫 번째 진입에서는 박스권에서 긴축 단계에서 24년도 6월 달에 박스권을 돌파해 나왔죠. M2 글로벌 통화량이. 그때는 대장주가 먼저 오릅니다. 그러니까 즉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먼저 오르게 되고 후반기 그러니까 긴축 단계 후반기 아니다 참 긴축 단계에서 박스권을 돌파해 나온 후에 그러니까 후반기 진입이 1년 뒤부터는 후반기 진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이후부터는 유동성이 극단적 효과를 보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 첫 번째 신호가 PMI 미국 제조업 지수에서 52로 확장이 나타났죠. 개인들이 돈이 많아지는 시기로 결국 오게 된다. 결국은 개인들이 돈이 많아져야 알트코인들의 불장도 나타납니다. 개인들이 돈이 많지 않으면 알트코인들의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PMI 지수가 52로 조금 크게 올라왔죠. 그러면서 돈의 유동성 효과는 극단적으로 보게 되는 즉 머니게임이 곧 나타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조금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차라리 회복 과정을 거치고 바나나존, 유동성이 들어온 부분들은 결국은 긴축이 지나고 유동성이 확장되는 국면에 있는 건 맞아요. 그 시기에 진입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금융 여건 완화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위험자산에 들어온 현금들은 결국은 버블을 만드는 습성이 있어요. 결국은 이 부분을 만들고 조금은 버블장이 조금씩 깨지는 형태는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결국은 나타난다. 지금 흐름상 조금 자산군이 외면받고 있지만 그러니까 즉 코스피도 25년도 1월 달에 뭐 엄청나게 외면을 받았었죠. 그러나 지금 속도는 나스닥, 코스피보다 엄청 빠르고요. 그리고 암호화폐가 조금 외면받았던 이유는 주식시장에 굉장히 활발하게 상승을 했고 특히나 금시장, 금속시장에서 강한 버블을 띄웠어요. 결국은 금속시장은 버블 형태로 갔고 비트코인은 지금 저평가 쪽에 와 있다. 돈은 수익률을 쫓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암호화폐 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5년도 코스피 있을 때처럼 암호화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들어오는 현금의 돈들은 유동성들이 알트코인에 조금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의 첫 번째는 PMI 지수다. 미국 제조업 지수다. 미국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신규 주문 건수가 유동성이 조금 시장에 투입되면서 신규 주문 건수가 늘어나고요. 그러면 고용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임금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기업들의 돈도 많이 벌겠죠. 그러면 기업들도 투자 활동이 증가되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주머니도 두둑해집니다. 그러면 위험 자산으로 이동되는 그만큼 유동성 흐름이 커집니다. 그러면 알트코인 쪽으로 조금 더 많이 흐를 가능성이 높고 유동성 막바지에 나타나는 머니게임이 결국은 나타난다 라고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에서 9월부터는 극단적인 조금 머니게임의 효과는 보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조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엑시 인피니티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NFT의 부활이 결국은 있을 것이다. 제가 12월 달부터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게임의 부활과 그리고 AI 생성 콘텐츠의 확대로 인해서 NFT의 필요성이 부각화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서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특히나 X 인피니티는 MMO 게임이 현재 출시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X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튀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상승으로는 끝날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 올려드렸던 걸 조금 공유를 드렸었죠. 여기까지 왔을 때 2,000원 후반, 그리고 2,000원 중반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2,700원까지 내려왔었고, 3,200원, 3,400원, 그리고 3,700원, 4,100원에서 전액 매도하면 좋아 보인다. 단기간 반등이 있을 것이다. 결국은 4,100원 근처까지 내려오면서 크게 내려왔고, 2,700원 밑으로 내려온다면 조금 분할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 어떻게 제가 텔레그램에 공유를 했는지 같이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때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 올려드렸어요. 1월 26일 날, 여기 위에 보이시죠? 1월 26일, 2,000원 후반, 2,000원 중반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한 부분, 현재 2,700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일시적 반등이 있은 후 이번에 찍은 저점은 한 번 더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3,200원, 3,400원, 그리고 3,700원, 4,100원 오시는 전액 매도 후에 2,700원 아래에서 대기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그러고 난 후에 전액 매도를 분할 매도는 다 한 상태고 2,790원 아래에서 대기하면 좋을 것 같다 한 부분, 2,790원, 2,300원까지 분할 매수 괜찮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등이 안 나오고 비트코인 급락으로 인해서 조금 더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많이 밀리면 2,000원, 1,800원 라인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은 엑시 인피니티는 현재 여기까지는 반등이 1차적으로 올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재차 밀릴 것으로 보이고, 그 매물대는 현재 여기 아래, 여기 부분 보이고, 그 다음 매물대는 여기 보고 나서도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고 나서도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매물대는 조금 길게 박스권을 해줬던 이 부분은 좀 크게 해서 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박스권, 바닥권 흐름을 이탈했죠. 이탈하면 여기 부분까지는 다시 반등하는 흐름은 올 겁니다. 이 시장이 만약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반등하는 흐름은 주고 끝날 가능성이 높지 이렇게 바로 끝나지는 않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끝날 가능성도 저도 낮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머니게임이 결국은 나타날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 암호화폐가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활동 자체가 늘어났어요. 스테이블 코인의 확대로 인해서 그 생태계 안에서 활동하는 자체 수요가 커졌습니다. 2021년도와 지금 현재를 비교한다면 굉장히 발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세는 굉장히 억눌려져 있는데 성장 자체는 굉장히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즉 실사용 측면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웹3, 그러니까 탈중앙화 인터넷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죠. 그럼 기하급수적으로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수요층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해서 확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조금 놀라실 게 아니라 우리가 암호화폐에 조금 가치가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본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디지털화가 될 것인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모든 자산이 토큰화 될 것인가, 앞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암호화폐 자산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인가. 그게 예스라면 변동성이 큰 주체에서 우리가 그 변동성을 인내할 가치가 있다면 그 부분에 인내해서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도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 매물대까지는 올라온 후에 밀림이 있겠죠. 단기별로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매물대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서도 올라와서 다시 밀릴 거고, 그러면서 여기를 결론적으로 돌파해 나간다면 여기 박스권 흐름 상단은 돌파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엑시 인피니티. 그렇게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NFT도 결국은 상승 사이클을 탈 겁니다. 너무 외면받아 있었고 NFT가
AI의 발전, 그리고 생성 컨텐츠가 발전되었고, 그리고 게임의 재부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수요를 타는 부분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일단 또 오늘 방송 시간이 길었는데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모두 다 성공하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